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4년 10월 교육청 현대시 부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는 24번부터 26번까지인데 참 좋은 시 두 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제목을 보고 보기를 보겠습니다. 제목은 달나라의 장난이라고 하는 김수영님의 시입니다. 자, 보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팽이가 도는 것을 본다. 이제 이게 상황인 거죠. 이게 상황인데, 팽이가 돕니다. 이제 오징어 게임에 나오죠. 주체적 삶의 모습. 주체적이라는 것은 자기가 주동적이고 의시적이고 자기가 주인이라는 그런 삶의 모습이니까 긍정적인 모습이겠죠. 그런데 팽이가 도는 것은 주체적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팽이가 도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이거를 팽이가 도는 것에서 주체적 삶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고단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피곤하답니다. 그리고 주체성이 결여된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라면 자신과 팽이는 서로 대조가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성찰한다는 것이 이제 심리가 되는 것이죠. 결국 주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왼쪽에다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화자는 무조건 나입니다. 나는 신 원래 나가 쓰죠. 대상이 이제 팽이가 되는 것이고 팽이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은 팽이는 돌고 있고 나는 팽이가 돌고 있는 것을 관찰한다고 보기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심리는 팽이가 도는 것이 주체적 삶의 모습이니까 주체적 삶의 모습을 추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자신이 이 주체적 삶의 모습이 주체성이 결여된 모습을 성찰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단을 보시면요. 팽이가 돈다. 어린아이고 어른이고 살아가는 것이 신기로워 물끄러미 보고 있기를 좋아하는 나의 너무 큰 눈앞에서 아이가 팽이를 돌린다. 살림을 사는 아이들도 아름다우듯이 노는 아이도 아름다워 보인다고 생각하면서 손님으로 온 나는 이 집 주인과의 이야기도 잊어버리고 또 한 번 팽이를 돌려주었으면 하고 원하는 것이다. 도회 안에서 쫓겨다니는 듯이 사는 나의 일이며 어느 소설보다도 신기로운 나의 생활이며 모두 다 내에 던지고 점잖이 앉은 나의 나이와 나이가 준 나의 무게를 생각하면서 정말 속임없는 눈으로 지금 팽이가 도는 것을 본다. 그러면 팽이가 까맣게 변하여 서서 있는 것이다. 누구 집에 가보아도 나 사는 곳보다는 여유가 있고 바쁘지도 않으니 마치 별 3개 같이 보인다. 팽이가 돈다. 팽이가 돈다. 팽이 밑바닥에 끈을 돌려 매이니 이상하고 손가락 사이에 끈을 한 끝 잡고 방바닥에 내어 던지니 소리 없이 회색빛으로 도는 것이 오래 보지 못한 달나라의 장난 같다. 팽이가 돈다. 팽이가 돈다. 팽이가 돌면서 나를 울린다. 제트기 벽화 밑의 나보다 더 뚱뚱한 주인 앞에서 나는 결코 울어야 할 사람은 아니며 영원히 나 자신을 고쳐가야 할 운명과 사명에 놓여 있는 이 밤에 나는 한사코 방심조차 하였으는 아니 될 터인데
팽이는 나를 비웃는 듯이 돌고 있다. 비행기 프로펠러보다는 팽이가 기억이 멀고 강한 것보다는 약한 것이 더 많은 나의 착한 마음이기에 팽이는 지금 수천 년 전의 성인과 같이 내 앞에서 돈다. 생각하면 서러운 것인데 너도 나도 스스로 도는 힘을 위하여 공통된 그 무엇을 위하여 울어서는 아니 된다는 듯이 서서 돌고 있는 것인가. 팽이가 돈다. 팽이가 돈다. 참 좋은 시죠. 자, 지금 어떤 집에요.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나는 손님으로 방문한 것이죠. 그러다가 아마 그 집 아이들이 방바닥에다가 팽이를 돌리고 있는데 나는 속임 없는 눈으로 팽이가 도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팽이가 돈다는 참 많이 반복되는데요. 어린 아해라고 하는 게 아이의 옛날식 표현입니다. 아이와 어른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이죠. 신기로워라고 했으니까 사물인 팽이가 돌고 있는 것과 우리 인간인 화자가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일종의 유추이자 유초적 방식을 사용하면서 일종의 연상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일종의 우위라고 봐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팽이가 돌고 있는 것은 아까 보기에서 자기가 중심을 잡고 꼿꼿이 서서 주체성이 있는 삶이라고 본다면 인간의 화자는 자신은 주체성이 결여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어서 서로 자신과 대조되는 삶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팽이의 주체성 있는 삶은 긍정적인 것이고요. 화자의 주체성이 결여된 삶은 부정적인 것이죠. 화자인 나는 되게 집중해서 팽이가 돌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집을 방문했고요. 목적을 잊어버리고 이 집 주인과의 관계보다 팽이가 돌고 있는 이 자체의 현상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관찰을 하고 넋을 놓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팽이를 또 돌렸으면 하고 원합니다. 도해는 시티, 즉 도시이고요. 그리고 도시에서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난한 화자의 삶이 이렇게 추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의 일과 나의 소설보다 신기로운 나의 삶이라고 하는 부분은 소설은 매우 허구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허구적인 삶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문학 갈래이잖아요. 근데 소설에서 나타난 것보다 훨씬 더 사실주의적 소설에 나타난 것처럼 가난하고 힘든 나의 삶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 던져버리고 점잖이 앉은 나의 나이면 화자는 장년이나 노년의 나이라고 추론이 되고요. 그리고 나이가 준 나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의 무게, 생활의 무게라고 볼 수도 있고 연륜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속임 없는 눈은 순수한 눈으로 팽이가 돌고 있는 이 사물의 어떤 돌고 있는 현상을 화자는 유심히 관찰하고 주목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주체성이 결여된 화자의 삶을 성찰하게 됩니다. 팽이가 돌고 있으면 까맣게 변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색깔이 좀 칠해져 있을 때 이것을 회전을 시키면 색깔이 다 합쳐져서 보여서 까맣게 보인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느 집을 누구 집을 가보더라도 나보다는 여유가 있다고 했으니까 자신은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제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바쁘지도 않으니까 나는 바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때 자신은 바로 남들은 여유가 있다니까 자신은 가난하다, 경제적으로 빈곤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바쁘지도 않다는 것은 자신은 매우 생계의 문제로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별세계는 특별한 세계이니까 우리 집보다 훨씬 더 특별한 세상처럼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뚱뚱한 주인이라는 부분도 아까 나왔던 집 주인인데 반대로 하면 나는 빼빼 말라서 굉장히 자기 마른 체형이라고 본다면 화자는 충분히 먹지 못해서 가난하고 뚱뚱한 것은 여러 가지 맛있는 거 먹어서 여유가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운다는 것은 결국 삶의 고난에서 오는 그러한 비애라고 본다면 나는 울지 말아야 해 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운명을 고쳐나가고 그리고 자기가 임무, 사명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방심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다짐하는데 나를 팽이가 비웃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은 결국 팽이는 주체성이 있는 삶이고 화자는 주체성이 결여된 모습에 대해서 팽이가 비웃지는 않지만 비웃는 듯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강한 것보다 약한 것이, 그러면 자기가 약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뭐라고 할까요? 삶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소외되고 열등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 앞에서 성인처럼 돈다고 말했기 때문에 팽이는 공자맹자의 위치까지 격상이 되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서러운데 스스로 도는 힘, 이게 바로 주체성이죠. 자주성이고 주체성이죠. 그리고 공통된 그 무엇은 나왔던 사명과 관련되는 것이고요. 울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서서 돌고 있는 것인가 라고 했습니다. 김수영님은 1960년대 박정희 독재 정권 때 어떤 민중시와 그리고 저항시를 쓰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주체성 있는 삶을 추구한 삶을 사셨구나라고 충분히 여러분이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당 문제들을 풀어보겠습니다. 해당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24번 문제인데요. 일단 파란색으로 체크를 하면서 선생님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형이라고 했는데요. 현재형 표현을 하면 현장감이 생깁니다. 근데 팽이가 돈다라고 하면 원래 기본형이 돌다이죠. 돌다. 그런데 이것을 과거형으로 하게 되면 돌았다라고 할 것이고, 현재형으로 한다면 돈다라고 하겠죠. 그리고 미래로 말하면 돌겠다, 돌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돈다는 현재형이 맞기 때문에 선지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선지에서 공간의 이동은 없습니다. 한 자리에서 아이가 방바닥에 팽이를 내던 얘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식구를 반복했다는 것은 역시 팽이가 돈다라는 부분이 많이 반복이 되어 있으니까 확인할 수 있고요. 그것이 주제와 관련이 되죠. 의문의 형식은 서서 돌고 있는 것인가를 통해서 시적 상황을 강조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5번은 시상을 전환한 것도 없고 외부 상황의 변화도 없고 안타까움도 없기 때문에 2번과 5번 선지는 소거를 하겠습니다. 25번 기역 니은 디귿. 자, 기역에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 주인과 얘기하는 걸 잊어버리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26번 문제와 관련되네요. 자, 25번에 1번 선지 보겠습니다. 도시 안에서 쫓겨다닌 듯이 사는 자신, 그 다음에 누구 집은 여유가 있어 보이는다는 것을 통해 내 생활은 고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나는 여유가 없으니까요. 2번 팽이가 도는데 나를 울린다고 했고요. 팽이가 나를 비웃는다고 한 것은 팽이가 도는 모습은 주체성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체성이 결여된 자신을 성찰한다는 맞는 말이 되겠죠. 3번은 스스로 도는 힘, 서서 돌고 있는 것은 팽이가 도는 것이 주체성 있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번, 2번, 3번은 다 맞는 말이니까 답이 아니겠죠. 25번 쌤 미리 노란색으로 칠을 했는데요. 주인과 얘기하는 것도 잊을 만큼 팽이를 바라보는 일에 열중한다는 맞는 말이 되겠네요. 니은 가겠습니다. 속이 멈는 눈으로 팽이가 도는 것을 본다. 그리고 내 나이와 내 나이가 준 무게를 생각하면서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삶에 대한 의구심을 버리고, 의구심은 의심 정도가 되고요. 객관적으로 본질을 파악한다는데, 여러분 객관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객관적의 반대말이 여러분 주관적이죠. 시는 주관적입니다. 객관적일 수가 없겠죠. 심리 자체가. 여기 내 팽이를 보면서 나의 삶의 무게를 생각한다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골라내면 되겠고요. 디귿. 강한 것보다 약한 것이 더 많은 나의 착한 마음이기에, 이건 내 마음이니까 내면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나시를 보겠습니다. 나시는 자, 제목이요. 대숲에서 뉘우치다. 대숲이라고 하는 것이, 대숲에서라고 하는 것이 화자가 의 상황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대숲이 대상이라 볼 수 있겠고, 대나무 숲입니다. 뉘우친 것은 심리라고 본다면 대숲에서 무언가를 성찰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25번 보기를 보겠습니다. 나는 동심, 아이의 마음을 잃어버린 자신의 모습. 그러면 부정적이죠. 그리고 딸아이와 대숲에서 경험한 일. 그러면 딸아이와 대숲에서 경험한 일이 상황입니다.
되돌아보며 회상하며 자연에 있는 풍부한 생명력을 깨닫고 인간과 자연이 연결되어 교감하는 존재로 표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신은 동심을 잃었기 때문에 딸아이는 동심이 있는 것이고, 딸아이는 자연의 생명력과 자연과 인간의 교감이라는 부분을 알고 있는데 자신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반성한다고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시를 보기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화자는 나인데요. 대상을 딸아이와 대숲으로 볼 수 있겠죠. 딸아이는 동심을 지닌 존재이고요. 대숲은 자연의 표상입니다. 상황은 되돌아본다고 했으니까 회상이 있고요. 그리고 딸과 함께 대숲에 갔습니다. 그리고 심리는 세 가지인데요. 동심을 상실한 것에 대한 반성. 두 번째는 생명력, 풍부한 생명력의 풍부함을 지향한다. 세 번째는 자연과 인간의 교감을 추구한다. 이렇게 보기와 제목을 통해서 이끌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시를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굳이 이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시를 낭송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시는 낭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 텍스트 없이 여러분이 그냥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도 이 시를 한번 좋은 시이니까 이 낭송하는 시간을 통해서 감상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쌤이 낭송하겠습니다. 바람 부는 대숲에 가서 대나무에 귀를 대보라. 둘째 딸 이내는 그 소리를 대나무 속으로 흐르는 물소리라 했다. 언젠가 청진기를 대고 들었더니 정말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고 우긴다. 많은 저 돛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면서 나는 소리가 대나무 텅 빈 속을 울려 물소리처럼 들리는 거라고 설명했다. 그 뒤로 아이는 대나무에 귀를 대지 않는다. 내가 대숲에 흐르는 수천 개의 작은 강물들을 아이에게서 빼앗아 버렸다. 저 지하 깊은 곳에서 하늘 푸른 곳으로 다시 아이의 작은 실핏줄에까지 이어서 흐르는 세상에 다시 없는 가장 길고 맑은 실개천을 빼앗아 버린 것이다. 바람 부는 대숲에 가서 대나무에 귀를 대고 들어보라. 그 푸른 물소리에 귀를 씻고 입을 헹구고 푸른 돛가지가 후려치는 회초리도 몇 대 아프게 맞으며. 참 좋은 시죠? 자, 바람 부는 대숲에 가서 대나무에 귀를 대보라고 명령을 했던 일련의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딸아이 이내는 동심을 가진 존재고요. 그리고 대나무 소리를 물소리라고 한 것은 이내와 자연이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풍부한 자연의 생명력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내는 긍정적입니다. 근데 우긴다고
내가 느낀 것은 동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나이고요. 이내에 대조되는 나는 동심을 상실한 기성세대로서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소리에 속이 공명이 일어나는 것이 물소리로 착각하는 거라고 우긴 거죠. 그랬더니 둘째 딸 이내는 마음의 상처를 가지게 되고 대나무에 귀를 대지 않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버지인 나 때문에. 그리고 나는 깨달았죠. 아이가 대숲에 흐르는 강물을 느낀 것을 나는 빼앗아 버렸다. 왜냐? 귀를 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나 때문이다 라고 뉘우치는 것이죠. 대나무가 있다면 땅 밑에 있는 지하의 물을, 그래서 더 높은 대나무 꼭대기까지, 그리고 아이의 실핏줄까지 이어져 흐르는 길고 맑은 실개천, 바로 자연의 풍부한 생명력과 그리고 아이가 대나무와 교감하는 것을, 연결되어 교감하는 것을 나는 빼앗았던 것이죠. 그리고 1년에 나왔던 부분을 조금 길게 반복 변주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푸른 물소리에 귀를 씻고 입을 헹구고 푸른 데까지 후려치는 회초리를 아프게 맞으며,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물소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청각적 심상이죠. 근데 이것을 푸른이라고 하는 시각 표현으로 하면서 청각을 시각으로 전이하였습니다. 그래서 공감각적 심상이 되겠죠. 공감각적 심상입니다. 그리고 물소리에 귀를 씻고 입을 헹군다 라고 하는 부분은, 귀를 씻고 입을 헹구는 것은 촉각적이기 때문에 청각의 촉각하인 역시 공감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초리에 맞는 거는 촉각이 되겠고요. 끝에 도치나 생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를 어느 정도 해설은 해드린 것 같습니다. 시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문제를 낸다는 것이 어찌 보면 문학에 대한 폭력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를 느끼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양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국어 시험을 통해서 정답을 맞히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표면에 나타난 것 정도로만 문제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님의 침묵에서 님이 의미가 다양할 수 있잖아요. 부처님도 될 수 있고 조국도 될 수 있고 연인도 될 수 있고 진리도 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묻는 문제는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에서 낸다. 그래서 보기의 증거를 가지고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현대시 문제를 잘 푼다고 현대시를 문학을 잘하는 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단지 훈련이 잘 됐을 뿐이죠. 그래서 시를 본질적으로 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100이라고 하는 크기가 있다면 우리는 한 5나 10 정도를 접근할 뿐인 것이죠. 자, 24번의 1번 선지에서 나는 음성상징어라고 했는데요. 파란색으로 음성상징어라는 말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됩니다. 의성부사와 펄럭펄럭 이런 거죠. 의성부사라든지
보글보글 이런 단어 있죠? 와장창 이런 단어, 그다음에 의태부사, 살금살금 이런 단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펄럭펄럭 같은 단어나 보글보글 같은 단어는 의성의태부사라고 합니다. 소리를 흉내내면서도 모양 흉내냈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음성 상징어입니다. 자, 여기는 없습니다. 그죠? 복효근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답이 안 되겠죠. 2번 선지는 넘어가겠습니다. 뭐 계절의 변화가 없고요. 3번은 공감각적 이미지. 좀 전에 푸른 물소리라고 나왔죠? 푸른 물소리. 자, 푸른 물소리. 푸른 물소리에 귀를 씻고 입을 헹구고 공감각적 심상이 되겠습니다. 공감각적 이미지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 정답이 3번이 되겠고요. 의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될 수 없습니다. 25번에는 4번, 5번을 볼 텐데요. 이 소리를 물소리처럼 들리는 거라고 한 말은 나의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가 느끼는 동심을 상실된 거죠. 그러면 자연의 내재한 풍부함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앞에는 자연과 교감 못하는 모습이고 뒤에는 자연의 풍부한 생명을 느끼고 있다고 하면 앞뒤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그 아이까지 지하에서 실개천으로 이어져 흐르는 것은 자연과 인간이 연결되어 교감하는 거라고 나는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뒤늦게. 그래서 5번은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번 문제 정답은 찾았는데요. 디귿과 리을과 미음을 보겠습니다. 리을과 미음. 리을 부분은 그 뒤로 아이는 대나무에 귀를 대지 않는 것은 내가 빼앗아 버린 거죠. 아이의 순수함을. 그리고 4번에는 그 변화는 부정적이고 그거는 나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회초리입니다. 대나무 회초리. 그러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질책을 받아들이려고 나는 혼나야 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너무너무 멋진 시 두 편을 감상해 보았습니다. 정말 여러분께도 좋은 시간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